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선포했습니다. 강원도의 학생 수가 5년 뒤엔 15,000명 넘게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의 특성화 노력도 치열합니다. 남북 강원의 문화유산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강원도의 대표 명산인 금강산과 설악산의 유네스코 등재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다음 달 3일 강원도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도내 초중고등학생 수가 지금보다 무려 15,000명 넘게 줄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강릉과 속초, 양양 등 도내 7곳에선 초중고교생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 50년 전 1,000명 가까이 있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지금은 80여 명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도 한때 800여 명이었던 학생 수가 현재 42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출생률이 낮으니까. 뭐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고 일단 인구가 줄으니까 주는 거고 뭐 지역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리니까 시골에는 줄어들고 뭐 교장 교감 선생님 같이 계시다가 학급이 줄어서 교감 선생님 자리가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대부분 학교의 학생 수를 빠른 속도로 감소시키고 있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도내 학생 수를 추산했더니 5년 뒤엔 15,730여 명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5년 뒤 고등학생은 올해보다 727명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학생은 3,000여 명 줄고 초등학생은 무려 13,400여 명이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5년 뒤 줄게 될 초등학생 수를 지역별로 비교해봤더니 춘천이 4,000명 가까이 감소해 가장 많았고 원주 2,200여 명, 강릉 1,900여 명, 동해 1,200여 명, 속초와 양양 1,000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영동 지역의 감소세가 더 컸습니다. 당장 학교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 학교를 통합 운영하거나 작은 학교를 없앨 가능성이 큽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보다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면서 교사 정원 역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런 지속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원 정원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땅이 넓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경우 교육의 질이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작은 도시들은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폐광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존폐 위기에 내몰리면서 특성화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엔진을 살펴보는 학생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동차 엔진 정비를 배우는 학생들이 항공기 엔진 정비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항공기관이라 해서 엔진 정비나 아니면 기체 정비 이런 거 배우고 그걸로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중에 공군 부사관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가진 태백 기계공고는 전교생이 1,800명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폐광으로 인구가 줄면서 현재 학생은 11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전기와 자동차, 기계학과로 학생들을 모집하며 군 특성화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신입생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한국 항공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항공정비 특성화학교로 출발합니다. 대학과 연계를 해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파일럿 조종사라든지 관제사 이런 분야로 좀 확대를 시키고 있고요. 해외 취업을 해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연계를 해서 태백 철암고등학교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재 전교생은 44명인데 갈수록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운동 종목 선수와
체육 관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레슬링과 역도 등의 기존 종목 선수뿐 아니라 내년에는 핸드볼과 유도 종목 선수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부 학생들 인원도 있고 또 체육 진로를 또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한 30%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강원도형 마이스터고 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 항공고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태백 세무금융고, 철원 국방과학고, 인제 산림과학고까지 4개 학교가 문을 엽니다. 특정 과목을 특성화하는 경우도 늘어 체육 교육 과정은 내년까지 5개 학교로 늘어나고 반려동물 케어, 바이오 코스메틱, 미용 예술 등의 전문학과도 개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인데다 앞으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어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소멸 위기 지역 학교들의 존폐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고성군 전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고성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고성군을 비롯해 경북 경주시 산내면과 칠곡군 가산면도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의 대표 명산하면 금강산과 설악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지질학적으로도 형성 시기와 특징이 유사한데요. 유네스코 유산 잠정 목록에 오랫동안 올라왔는데도 정작 등재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명산을 연계하는 건 어떨까요? 남북 강원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이번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의 유네스코 유산 공동 등재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양양군 강연면 둔전리에 높이 5m가량 우뚝 솟은 3층 석탑. 기단에는 비천상과 팔부신중이, 탑신에는 부처님이 새겨진 정교하고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국보인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입니다. 진전사는 통일신라 시대 당나라 유학을 마친 뒤 선종을 소개한 도의국사가 창건했습니다. 이처럼 통일신라 후반기 금강산과 설악산에는 선종을 기반으로 수많은 사찰들이 창건됐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펴훈사, 정양사, 장현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라말 고려초의 이데올로기 제거는 남정선의 시작점이고 확산점이 되죠. 그리고 그 시위를 전환 시기에 설악산 권역의 석탑과 금강산 권역의 석탑들이 많이 건립이 되는데 금강산과 설악산은 순례길이 있을 정도로 같은 불교 문화권으로 공존해왔고 불교 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 한국 불교에 있어서 거의 성지처럼 우리가 봐도 그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테마별로 묶여서 유네스코의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경관과 생태적 가치도 뛰어납니다. 기이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설악산은 800종 이상의 관엽식물이 분포해 생태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 금강산은 12,000여 개의 수많은 봉우리와 내금강, 외금강의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며 토착종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남한은 1994년에 설악산을, 북한은 2000년에 금강산을 세계 잠정유산으로 각각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등재의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등재를 추진한 설악산의 경우 당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연기됐고 설악산보다 추진이 늦은 금강산은 지질학적으로 형성 시기와 특징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월경 등재, 그러니까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서 공동 등재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으로 등재를 추진한다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유산 등재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지정하는 그 동향하고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술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남북 관계에 따라 공동 등재 여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비정치적이면서도 남북 관계 경색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제26회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아시아 23개 나라 192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 대회 개막을 앞두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테이블 위를 오가는 탁구공 소리,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웁니다. 발동작, 손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기술을 점검하고 복식조에 따라 호흡을 맞춰보기도 합니다. 2023 평창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신유빈, 전지희, 임종훈, 장우진, 오준성 등 남녀 국가대표 10명이 평창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 동안 평창돔에서 남녀 단식과 복식, 남녀 단체전, 혼합복식 등 7종목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탁구 최강국 중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23개 나라 192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안방에서 치르는 대회인 만큼 금메달을 휩쓸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더 설레는 것 같고 또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고 싶어요. 또 강원도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아무래도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쟁에 나가는 느낌으로 좀 경기에 임할 것 같고. 유럽 선수들이 참여하지 않는 아시아권 대회긴 하지만 사실상 탁구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이자 2024 파리올림픽 남녀 단체전, 혼합복식 출전권이 걸려있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남녀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판전둥과 수닝사 등 세계 탑랭커 선수들의 경기력과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림픽 유산 시설을 활용한 국제대회 유치로 전국 탁구 동호인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평창을 찾으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구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국제대회이고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이후 안팎의 관심이 높은 만큼 대회 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상황실도 운영해 선수와 관람객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강원도와 제주도만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지난해 전출입 통계를 분석했더니 외지에서 강원도로 75,874명이 전입하고 68,380명이 전출해 7,494명이 순유입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870명, 서울이 두 번째로 많은 1,010명 유입됐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이 강원도에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연구원은 수도권과 20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개최되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사전 점검을 거쳐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기장 시설에 대해 올해 초 정비를 마치는 등 전체 경기장 시설 공정률이 70%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공정률이 60% 정도로 낮은 하이원 리조트의 모굴 경기장도 10월 안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데다 국제연맹의 사전 점검과 인증 절차도 이미 대부분 거쳐 일각에서 우려하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삼척시가 매주 수요일 수산물 방사능 수치 검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삼척시는 매주 화요일 삼척항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수거한 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해 수요일에 해당 결과를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지속하고 횟집과 회센터에서 식사하는 안전한 우리 동네 수산물 소비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국민관광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는
강릉시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이동 접근성을 강화하는 포용적 관광정책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 대상에서는 강릉시와 함께 전북 군산시,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북 경주시가 각 분야별 수상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부터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다음 달부터 장기 입원자 현황을 파악한 뒤 협력 진료기관과 기초조사를 거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와 돌봄, 식사 등의 필수 급여를 비롯해 주거 개선과 냉난방 지원 등 선택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검사 비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는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검사비 무료에 진찰료 약 6천 원을 내고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 비용은 2에서 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강릉시의 중국 자매도시 후베이성 징저우시 대표단이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릉에 머뭅니다. 대표단은 오죽헌 등 강릉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고 내년에 개최될 강릉시와 징저우시의 자매결연 체결 2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 실무 논의를 진행합니다. 한편 지난 4월 징저우시 공무원이 강릉에 파견돼 10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강릉시 공무원도 지난달 징저우시로 파견돼 1년 동안 직무 분야 연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군 제3군단 예하 102 기갑여단이 오늘 속초와 고성 일대에서 대규모 궤도 장비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해공 합동 기동훈련 일환으로 실시된 오늘 훈련은 전차와 장갑차 등 궤도 장비 40여 대와 장병 250여 명이 참가해 동해안 지역 군사 대비 태세 확립과 작전 수행 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군은 산악지형과 해안도로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기동해 훈련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척시가 도내 민원 처리 우수 사례 발표에서 공감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삼척시는 지적 제조사 현장 사무실을 운영한 성과와 지적 제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액을 낮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공감상과 함께 시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춘천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의 생계 보전 근거를 마련해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강원특별자치도 치수과가 우수상을, 화천군이 공감상을 받았습니다. 2023 해양수산부 장관배 서핑대회가 양양군 갯마을 해변을 포함한 5개 해변에서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서핑 선수와 동호인 120여 명이 참가해 숏보드와 롱보드, 패들보드 종목으로 나눠 실력을 겨룹니다. 대회 첫날인 내일 갯마을 해변에서는 롱보드 예선전이 열리며 종목별 결승전 개최일은 바다 날씨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속초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속초시청 누리집과 오프라인 시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며 중고등학생들도 참여시켜 주요 승하차 지역과 이용 횟수, 이용 시간과 평균 대기 시간,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